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장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 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6항 안양시 동해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8항 호흡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도현 의원입니다. 장경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저와 윤해동, 조지영, 이동은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재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안 제7조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장명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조지영, 김도연, 김정중, 곽동윤, 김보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출자 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여 시정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출자 출연 기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2에 출자 출연 기간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와 총괄부서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현행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정한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환기 의원입니다. 박주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제가 공동 발의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반지하 주택 등 화재, 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에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반지하 주택 등의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길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시의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서 안양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 장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목적, 설립, 연구원의 사업,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기금 및 재산 운영 사항, 연구원의 연구조사의 이탁,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답은 예산 소환 사항으로 1차 년도인 내년도의 기준으로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 연구원이 설립 초기 비용으로 10억 원, 연구원 출연금 15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출연금에는 설립 자본금인 기본예산 1억 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인 운영재산 14억 원으로 2024년 6월 설립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재산은 개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안과 호흡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두현입니다. 의안번호 228번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마을세무사 상담 활동 등에 따른 수당 등 실비 보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세무상담 등 역할 및 의촉, 해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상담 대상 및 방법,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수당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수당 기준을 참고하여 상담 수당, 여비, 표창장 제작 비용 등 연간 47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의견 조례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이어서 그 의안번호 231번 호흡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해당 청제 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에 의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호흡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2023년 부과되는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수요분 및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또한 추가 발생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견 진화를 준용하여 감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호흡 피해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은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계변경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동해 명칭과 관할구역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추기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번 안양시 동해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숫자, 날식인 행정동의 명칭을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엣지명으로 변경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31개 동 중 3개의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석수 3동을 충운동으로, 관양 1동을 관양동으로, 관양 2동을 윤동운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 명칭이 포함된 현판, 게시판, 도로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와 교체 비용으로 약 7,75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동해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0번 안양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장애 직위명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장애 직위명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조항을 신설하여 우수자원 봉사자증 발급,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제도 지원, 공영 주차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3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교동 자칭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옥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옥분입니다.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재개정 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3쪽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을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는 고립,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폭행,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예고 등 사회적 불안 논란의 고립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 여러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회적 고립 청년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아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 등 주변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실태조사의 신뢰성 확보 및 다양한 사업 연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장기간 취업 실패, 우울증 등 질병, 학업 중단, 학교 또는 가정 내 폭력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립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립 은둔형 청년의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청년기본법에 규정하고자 2023년 8월 28일 김원희 의원 등 10인이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는 용어를 은둔형 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은둔형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서의 회복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양시 청년기본조례 및 본조례의 개정 등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출자 출연 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며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출자 출연 기관은 현재 5개 기관으로 각 기관의 정관 등의 기관장의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은 지방 출자 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기관으로 법 제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9조 제2항에 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킬 경우 신임 시장과 기관의장 간 인사 갈등을 사전 차단할 수는 있으나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단체장 고리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기관의장 임기가 중도에 종료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경영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선거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결정되어 선거 전 중립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 전체의 출자 출연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5개 기관장이 동시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 절차로 업무 공백 기간은 더 길어져 원활한 기관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 2022년 7월 이후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여 광역 7개,
기초 5개 자치단체에서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켰으나 그 이후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으며 경기도와 화성시는 조례안이 계류, 김포시는 부결, 서울시는 상임위에 회부되었으나 미상정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인재육성재단의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조례 등 하위 법령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조례에 임원의 임기를 규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니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고문 변호사 자문 내용 등을 첨부하여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오산시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 제4호 그 밖의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임기 중인 기관장의 신뢰보호를 위해 부칙의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어 상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는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사항은 신임 시장과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경영의 안정성, 업무 연속성 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장기간 업무 공백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38쪽 안양시 안전 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39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소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3명이 집중호우로 사망하였고 10월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청년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재난 발생 시 출입구가 폐쇄되어 탈출에 실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종 재해 발생 시 현관 출입구가 탈출이 어려운 경우 방범창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폐가 용이한 방범창 설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근에 차수막이 설치된 방범창으로 교체하여 개폐가 용이한 방범창으로 전면 재설치는 어려운 실정이어 향후 신규 설치 또는 노후, 파손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설치의 시급성, 타 규정에 의한 지원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54쪽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55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안양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었으나 지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22년 4월 26일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어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설립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경우 시 특성에 맞는 정책의 조사 분석, 연구개발, 학술 교류 등의 활동 수행으로 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정책 연구 결과물 도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이 가능하고 정책 및 축적된 데이터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뱅크 역할로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후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와 각 부서의 용역 발주에 따른 행정 절차 및 용역 기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 제정안을 보면 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로 설립 기준이 완화된 이후 성남시 등 7개 시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5개 시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을 완료하였고 5개 시는 추진 중이며 경기도 이외 4개 시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을 유도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지자체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학술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 향후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설립 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이 확대될 경우 지자체 간 인재 유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원 인건비 상승으로 매년 출연금의 증액이 예상되나 우수한 전문 인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설립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시가 설립 지연 또는 미설립 시 향후 연구 용역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설립 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 복리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2쪽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7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 세무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을 세무사는 영세 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자치법규 제정 권고가 있었고 금년 5월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마을 세무사는 시민들에게 세무 관련 상담 및 1천만 원 미만의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1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고 201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776건의 세무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상담 내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을 세무사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재능 기부에만 의존해 왔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출장 상담한 마을 세무사에게 수당 및 여비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 세무사에게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활성화되어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마을 세무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출장 상담 확대 및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 법령 위반 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86조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87조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동 명칭이 단순 숫자 나열식이 많아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옛 지명으로 변경하여 지역 정체성을 담고자 우선 시범적으로 3개 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을 추진, 현행 석수 3동을 충운동으로, 관양 1동을 관양동, 관양 2동을 인덕원동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전체 31개 행정동 중 숫자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동이 22개입니다. 동별 인구가 증가하여 분동하는 과정에서 기존 동 이름에 숫자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행정동 이름을 정하였으나 지역 정체성을 고려하여 고유 명칭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년에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범적으로 3개 동의 옛 지명을 반영한 동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주도의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회가 구성되어 추진되었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근본 변경은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주민등록 서류와 등기부 등본 등 공적인 문서 표기에 변동은 없으나 변경 중에 주민들의 행정동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변경 취지, 지역 역사성 등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하고 금년에 세계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향후 주민 여론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나머지 숫자 나열식 행정도행에도 추가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행정구역 현황 및 세계 행정동 옛 지명 현황, 타시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101조 안양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0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장 직위명을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회장 직위명을 상위 법령 및 운영 지침에 맞춰 일치시킴으로써 센터장 또는 소장으로 혼용되는
혼란이 해소될 것이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를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14조 호흡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115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안양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20일 행안부로부터 호흡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지침 및 감면 동의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감면 대상자는 별도로 자료를 추출하여 시달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은 금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한 시세 감면은 오송 지하차도 등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기 위원님. 네, 정학기 의원입니다. 저기 그 일부 개정 조례안 보면 출자 출연기관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해서 이 조문에 보면요 검토 의견에 이거에 대해서 기관장이 임기가 일치시키는 거 검토 결과 보셨잖아요. 저 검토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대일 과장님이 예, 답변하시면 정식 과장 김대일입니다. 네.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예, 전문위원이 검토한 데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 예, 기관장 임기와 시장 일치시키는 기관 동료 자율 침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보여져요? 아니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시나? 그러니까 기관장의 임기가 시장의 임기하고 같이 있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아니면 이게 좀 잘못됐다? 이거는 그렇게 보여지시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데는 장단점은 있는데요. 예, 예, 이제 뭐 그걸 잘 판단해서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참고해서 우리 의정생활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 의견서를 저희가 첨부해서 보는 거고요. 집행기관에서 지금 검토한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는데 계속 그렇게 예.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그 출자 출연 기간에 가장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단체장하고 임기하고 일치시켰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부작용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일치시킨 거는 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럼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검토 의견에서도 보고 우리 여러 의원님 생각도 지금 그래요. 왜 그러면 그 중립성이 훼손이 되잖아요. 중립성. 왜 그러면 전 산하 기관장님들에게 하나의 시장이 있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쪽에만 치울 수 있다는 그 기간에 맞춰서
이게 좀 독립성 갖고 안양시의 발전이 되게끔 산하기관이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또 아무리 시장님께서 임명을 했어도 임명권 그 산하 지금 뭐라고 바뀌었지? 용어가 산하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 공공기관 장님들께서 그 또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제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추진 능력이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가 맞추면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임기를 달리하는 게 제 생각도 낫다고 보여진다. 그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잖아요. 예,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전 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의원님. 예, 안전 취약계층 어쨌든 지하에 어르신들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안에서 개폐식으로 뜯을 수 있는 방범창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소혜를 만났을 때 지하 쪽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차수막을 다 설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절반으로 나오는 창문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 창문으로는 나오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방범창까지 돼 있어서 사실 못 그래서 나오십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 근데 그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수막은 이제 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요번에 수혜가 만났을 때 이게 창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창문으로 영유돼서 다 들어간 게 들어간 걸로 알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예, 대부분 다 이제 예. 역류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역류 시설을 1215개 역류 설치. 방지를 또 예. 하시고 차수막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 방범창을 또 반지하에 있는 방범창을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그 차수막 때문에 나오기가 더 불편해지고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요 저기 지금 조례 개정안 내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그 개폐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가능할 겁니다. 개폐식으로 바뀌게 되면 문 전체가 방범창 전체가 다 떨어지면서 그쪽으로 대피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차수판은 바깥에다가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 바깥에다가 이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기존하고 똑같게 이제 그 방범창 때문에 대피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십니다. 그만큼 저는요 이 차수막 때문에 창문이 절반이 가렸단 얘기예요. 그만큼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방범창 때문에 그쪽으로 네. 대피 나가실 수 없습니다. 아니 차수판을 떠나서 차수판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개폐식 방범창은 하되 예. 차수막은 계속 유지하고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닙니다. 그 개폐식 방범창이 되면은 네. 방범창 자체에 예. 차수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차수판이 붙어 있어가지고 방범창 자체가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그걸로 넘어오실 수가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말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뛰나 다음에 뛰나 뭐 그거 어차피 설치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예. 그런 위험도가 예.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하에서 그쪽으로 나오는 게 더 위험해졌다. 차수막 때문에. 차수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방범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 방범창은 이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아니 방범창 자체가 지금 지하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저기 그 밖으로 돼 있잖아요. 예, 바깥으로 지금 차수판 안으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안에서 뜯을 수 있게끔. 이게 지금 개폐식 방범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개폐식 방범창은 그 방범창 창문 자체를 전부 다 없애고 거기다가 개폐식 방범창을 네. 띄우는 겁니다. 예. 띄우게 되면은 안에서 뜯을 수 있게끔.
예. 조금 나올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차수막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아, 어차피 그 그럼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이제 지금 현재 차수막을 설치한 데다가 이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게 되면은 방범창하고 차수막하고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그 빈 창호에다가 개폐식 방범창을 끼워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다 철거해야 됩니다. 차수막을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예, 다 철거를 해야지 설치할 수 지금 있습니다. 차수막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래가서 지금 이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나중에 이제 그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차수막 됩니다. 설치한 지가 지금 그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하나에 지금 그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다 해놓고 또 지금 개폐식 방범창을 또 한다는 게 왜 미리 앞을 못 보고 이렇게 했냐는 얘기예요. 아,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뭘 그게 아니에요, 아니기는. 이게 지금 이걸로 만약에 개폐식 방범창으로 하게 되면은 예산이 지금 저희가 그 기존에 그 200만 원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사실상 개폐식 방범창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한 개소당 개폐식을 예. 차수막을 하지 말고 개폐식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 차수막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차수막 때문에 아 근데 지금 그걸 문제가 저희가 생긴 건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하실들이. 사전에 저희가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안 했고 또 네. 중앙에서도 그쪽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진 않고 네. 단지 이제 도비를 200만 원 한도에서 한 개소당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전액 도비 사업으로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차수막을 예. 쓸데없이 돈만 예산만 없앴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아니, 우리가 물이 어디로 역류를 했잖아요. 지하 바닥에서 역류를 했는데 차수막은 뭐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그게 근데 너무 시급하게 차수막을 설치하는 바람에 이거 예를 들어서 예산만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건 아니고 겁니다. 이제 뭐라 그 뭐야 저기 꼭 역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역류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역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 또 저기 뭐야 물의 그 넘침 정도에 따라서 혹시라도 또 원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염려를 또 이제 주민들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차수막을 신청을 지금 받아서 다 했던 이제 사안입니다. 다시 떼어내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천천히 지금 아니, 이제 조례가 나중에 개정된 다음에 그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요. 상황을 보면서 시급하게 해야죠. 해야지 지금 예. 뭐 나중에예요. 예. 지금. 근데 이제 개폐식 방법창을 예산이 이제 시급하게 의원님 해야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 개소당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한 개소당 800만 원이면은 그 지금 석수동 같은 경우 지하 같은 경우 보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한 개 가구당 따질 때도 한 보통 근데 4개 정도 들어가는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석수동, 석수 3동에는 지금 예. 거기 600세대가 거의 예. 물에 잠겼던 거예요. 예. 근데 거기를 지금 차수막을 다 했나요? 지금 300개소만 했어요. 300개소 이제 그 거기가 본인들이 또 재개발되는 것도 아시죠? 예, 알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 200만 원씩 해가고 그 차수막을 근데 그 이제 설치한다는 게 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의원님 음. 말씀도 맞는데 그 이제 뭐야 올해 또 만약에 이제 비가 다행히 이제 안 오고 그렇게 많이 안 와가서 그냥 잘 넘어갔는데 또 이제 비가 많이 내렸으면은 또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걸 대비해 가지고서 그 중앙에서도 이제 지시가 내려오고 재난관리기금 사용해 가지고서 무상으로 설치해 줘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또 도에서도 도비 50%를 지원을 줄 테니까 하라는 그런 이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안 하면 좋죠. 어차피 그 뭐 일을 하고 싶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도비고 국비고 우리나라 시민의 예. 세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은 지금 시민 안전을 가장 위해서 필요한 데다 예. 써야 됐었는데 예. 지금 거기에 지금 창문으로 물이 넘치지도 않았는데 방수막까지 지금 차수막까지 다 설치하고 진짜 엄청난 예산 낭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이래도 누구 생각인지 이거를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닥을 역류하는 거를 제대로 막아줄 생각은 안 하고 바닥 왜 역류는 차수막을 다 막아드렸고요. 설치를 했냐 이거 예. 몇백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한 집당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디 있냐. 아, 바닥 역류는 다 저기 너무 설치해 예산이 드렸고 아깝다고 그렇게 예, 얘기가 예.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네, 부분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일단 네네. 예. 근데 일단 저희 안전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희수 의원님. 그럼 과장님 제가 그냥 보충으로 제가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설치된 차수막 설치 날짜하고 개소수 그리고 300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설치 날짜하고 개소수 예산 집행 현황 그 차수막과 관련해서요. 예산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 지금 현재 설치되는 차수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 설치는 네, 됐는데 그리고 예. 지금 현재 이거 조례안 통과되었을 때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려 그러면 그거를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한다 그러시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차수막 다 철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수막 철거 개소하고 철거 비용 그리고 개폐식 방범창 설치 관련해서 예상 지역이랑 예상 비용 이렇게 됐을 때의 매몰 비용 그냥 몇 달 사이에 없어지는 그 매몰 비용 관련해서도 좀 자료를 뽑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배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예. 예, 물론 올해는 아직까지 뭐 8, 9월달, 10월달 가을 태풍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큰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예. 정말 전년에 그런 수해 피해 때문에 차수막을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예. 이거를 다시 뜯어내고 방범창으로 다시 대체한다는 그것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제가 잠깐 답변 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 대표 발의하면서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지금 현재 작년에 수해 피해 때문에 저희가 차수막 차폐막을 설치를 했고 이 조례 이제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돼서 우리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안양시에 조례가 됐는데 기존에 설치된 차폐막 차수막은 철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하실 거예요? 철거는 당장 안 하죠. 지금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근데 200만 원. 지금 이제 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지금 작년에 수해 피해 때문에 올해 여름을 준비를 하면서 수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긴급하게 차폐막 차수막을 설치를 했어요, 반지하에다가. 예. 근데 그때는 이러한 관계 법령도 없었고 도에서도 예. 조례가 내려오기도 전이었고 예. 근데 이제 긴급하게 우리는 설치를 했고 예. 근데 이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게 소급 적용할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향후에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근데 이제 향후에, 의원님들이 예. 우려되시는 거는 예. 우리가 작년에 수해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긴급하게 설치를 했는데 예. 이 조례가 이게 발의가 돼서 공표가 되면 예.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그걸 또 다 뜯어내 갖고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 저기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지금 안전 취약지대에 지금 수해 피해 입은 데들 다 차폐막 차수막 설치했잖아요. 그죠? 예, 100%는 아니라고 봐야죠. 거의 다 했다고 예. 그때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예. 더 이상 할 데는 없다. 예. 예. 근데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가 탈출을 못해서 반지하에 안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그 창문으로 탈출을 못해서 예. 대피를 못해서 문제점들이 발생됐으니 이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는 거고 예. 추후에 유지함에 있어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수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취약지대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런 거를 이제 적용시켜서 이런 관계법령이 마련이 됐으니 그걸로 설치를 한다 예,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예. 예. 지금 수해 때 역류로 인해서 다 잠겼었지 차수막 방범창으로 들어온 적이가 없었어요. 꼭 그렇게는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예. 몇 가구가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수막을 왜 설치를 했난 얘기죠. 이런 것들을 뭐 예상은 못했겠지만 차폐막 여기 예. 방범창을 못했겠지만 거기에 상관도 없는 차수막을 설치를 그래 200만 원씩 주고 그 설치를 해갖고 그 뭐 돈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끔 했냐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민원도 사진 찍어갖고 몇 군데서 왔어요. 여기 왜 이게 아무도 소용없는 그 밑에 역류되는 것만 잘 잡아주면 되지 왜 차수막을 설치를 했느냐. 과장님 이제 김경수 의원님 이제 지역구는 이제 그 안전 취약에 노출이 돼 있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그렇습니다. 민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럼 차폐막 차수막 설치할 때 그쪽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치를 본인들이 설치를 희망한 데만 설치해 드렸어요. 저희가 작년에 침수됐던 가구가 1,187가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원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만 300개소 설치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고 보니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 주민분들은 설치를 하고 보니 이거 수해 났을 때 막상 이거를 나가서 탈출하려고 보니 이게 전혀 뭐 무용지물이 되고 반대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굳이 창문으로 그러니까 반지하의 창문으로 예. 수해가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수해가 발생된 건 아니고 예. 역류가 다 역류되거나 그럼 예. 계단을 통해서 다 들어가서 물이 수해가 발생된 거잖아요. 근데 그 예.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굳이 거기에 차폐막을 왜 설치를 했냐 그 말씀이신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예. 면밀하게 또 앞으로 조사해서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예, 좀 안양시에서 이번에 작년에 수해 예. 때문에 우리도 매뉴얼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예. 경험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다시 표현하자면 좋은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수해에 대한 어떤 재난 대응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도 좀 많이 인지를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우리가 그런 대비 방안을 마련할 때 예.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뭐 이 조례 개정해 주시면은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맞춰서 설치해서 예. 일단 만약에 지금 그 전에 타시 같은 경우도 수해뿐만 아니라 화재에서도 이제 우리 탈출구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인지를 했고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돼서 저도 안양시에서 좀 적용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한 건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작년에 그런 수해 피해로 인해서 차수막 차폐막을 설치를 벌써 다 해버렸고 예. 하지만 앞으로 또 추가 설치를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예. 조례를 예. 발의를 한 거니까 예,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사전에 좀 인지를 좀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 강익수 의원님이 요청하셨던 예.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주시고요. 예. 설명을 한번 또 따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강익수 의원님. 그럼 과장님 아까 그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차수막 기존에 설치된 차수막 철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단은 차수막 철거는 안 하고요. 이제 네. 지금 이제 물을 막기 위해서 그 차수판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두고 향후에 만약에 또 이제 다시 이제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다 그러면은 이번 조례까지 반영해서 일단 그렇게 개폐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처음부터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추후에 현재 이제 자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금 30개소, 300개소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자수막이 혹시나 안전 취약 계층에서 혹시 위기 탈출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그런 대안도 좀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뢰하실 위원님. 네, 지뢰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지뢰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뢰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다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인력 총원 문제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된 것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염려하신 인력난에 고질적인 인력난에 이제 문제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용역에서 제시된 거는 이제 정원 20명입니다. 이제 지원 파트하고 연구 파트에서 20명인데요. 20명을 저희가 이제 정원으로 정한 거는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설립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으로 정한 기준이 20명이기 때문에 20명으로 이제 정해서 인건비라든가 이제 운영비를 산정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개헌한 이제 성남이나 화성시 이제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모집하는 어떤 추이를 보면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인원보다 한 약 4배 정도의 연구원들이 이제 응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시 수원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고양 또 이제 화성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할 때도 우리 시의 어떤 이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연구원들하고 어떤 이제 선호도는 높은 걸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의견도 이제 들었고요. 자, 그러면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예. 인력 남부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100만 이상 되어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예. 지금 시정연구원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인데요.
정원 40명, 30명 중에 예, 예. 현재 인원으로 따지면 적어도 30%가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떤 데는 뭐 진짜 한 40% 정도 결혼이고 정원 외 총원으로 해서 거의 40%, 50%로 지금 총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예, 자,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연구원은 특성상 저기 이제 연봉제라든가 어떤 이제 계약직에서만 이제 운영을 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다수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 봤을 때 정원보다는 현원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미달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운영한 게 그 연구 분야에 따라서 또 그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라든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어떤 연구 내용에 따라서 그 시적절하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외 인력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과장님, 상황입니다. 그 답변이 너무 좀 이렇게 루즈하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연구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적은 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시의 운영이나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참 중요한 기관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설치되어 있는 세 군데, 운영되고 있는 세 군데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가 더 되는 뭐 성남이든 이렇게 5군데잖아요. 설치가 완료된 거는. 그리고 지금 조례가 통과된 데도 있고 지금 부결된 데도 있고 지금 저희처럼 올라온 데도 있는데 예, 예. 지금 현재 세 군데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인력난이 이렇게 해소가 안 되는데 나머지 7군데가 다 이렇게 시정연구원이 30명, 40명씩 정원이 발의가 된다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새나 메뚜기들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인력은 저희가 영역에서 제시한 대로 20명을 다 채울 게 아니라 일단은 초기에는 어떤 적정 인력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외에 이제 어떤 우리 그 시가 또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할 연구 분야나 이런 거를 잘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인력들을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예. 일단 인력 문제는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자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저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예산 문제요. 네. 일단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예, 예.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인력 총원 문제, 예산 문제 그리고 지금 경기도 모 시정연구원의 같은 경우에는 1대에서 3대까지 시장님의 낙하산 인사로 지금 연구원장이 이루어졌다는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이유를 봤을 때에 시정연구원 지금 현재 2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5군데가 지금 조례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먼저 설치되어 있는 기관들에 있어서 시행착오들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역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연구원이 설립되는 지금 좀 시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학술 영역 이런 부분들을 또 연구원에서 많이 이제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이제 그런 영역비를 또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우리 행정이라는 게 또 이제 어떤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또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시가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시 발전이라든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그런 또 좋은 정책들이나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이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출연기관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독립성과 어떤 자율성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인적 구성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창출하는 어떤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적 구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타 지자체의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 그리고 낙하산 인사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고 설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하실 위원님, 네, 정한기 위원님. 네, 과장님, 지금 저 강수 의원하고 저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연구원의 그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하고. 근데 지금 현재 그 시정 연구원이 설치된 데에서 그 제대로 이행되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그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례시, 수원 100만 이상 도시가 되는 특례시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연구원끼리 같이 이렇게 상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원시 같은 거 연구원장들이 임기가 다 채우고 연구원들이 다 있나요? 오래됐다는 과장님 말씀대로면 연구원이 인원의 조직에 연구원들이 그대로 임기를 채우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나 해서 묻는 거예요. 이제 뭐 일부는 뭐 원장님 어떤 뭐 보도 내용 이런 데 보면은 일부는 이제 좀 그런 잡음도 있는 데는 봤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연구원은 자체 어떤 인적 구성 그리고 어떤 연구원들끼리 어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 연구원의 인력도 거의 안 찾고요. 일부 저희보다 예산도 월등히 높고 인구도 월등히 많은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이건 저 강수연대 우리 뭐 연구원을 설립한 학술연구회 그 용역한 거 절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절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비용 축에서 보면 139억 6천만 원을 이제 총 소요 계획을 처음에 이제 비용 전제로 해서 올려줬잖아요. 예, 5년 이거 동안요. 5년 예. 동안 이제 학술 비용을 보면요. 네, 예. 우리 시가 평균 이분들이 인원이 가득 찼을 때 예. 몇 건이나 한다고 보여져요? 학술 용역. 용역에 이제 저희가 할수 다른 있는- 사례를 봤을 때 연구원 한 분당요 평균적으로 3건에서 5건 사이에서 이제 보통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물론 이제 학술 용역은 한 2건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은 소화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과장님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고 보여진다는데 예. 지금 현재 설립된 100만 도시에서 보면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연구 용역원이 안 되다 보니 예. 대부분이 이제 채용 인원을 주로 누구를 쓰냐? 연구원이 아닌 누굴 써요? 정원의 임시. 인력이 가지고 예, 이제 예. 정원의 인력 예. 임시적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예. 그건 그분들은-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우리 안양시가 지금 당장 타시가 진행된 사항이 완전하게 백마대에서 연구원이 잘하고 잘 됐고 이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50만 이상 도시가 다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바로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더 이상 가용부지도 없고 더 이상 인구도 줄고 있는 시 중에 또 하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또 안양시는 타 시에 비해서 학술 용역이나 뭐 시설 분야 용역이나 기타 용역, 기술 용역도 엄청 많이 한 시 중에 하나예요. 해마다. 근데 그거를 다 취합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많은데 굳이 지금에 와서 시정연구원을 바로 급하게 세울 필요가 있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했지만 지금 수원시 용역 또 경기 연구원도 있잖아요. 지금 뭐든 외부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연구 용역하면 외부에서 안양시 용역을 맡게 했다. 경기 연구원도 100% 다 안 쳤어요. 그 많은 인원이. 그 좋은데. 근데 연구원들이 좋은 인재가 안양시에 와서 연구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과장님. 그리고 그 연구원 또 결행 발생했잖아요. 그 이제 고질적 인력난이 딴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인력난이 다 안 차 있어요. 지금 영역이 차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 지금 우수 인재들은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시에서 시로 이동을 해버려요.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한테 비용 추계 결과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분들이 간단히 가서 박사학위 나서 아까 강익수 위원장이 했지만
뭐 낙하산 인사, 뭐 기타에서 경력 사고 가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안양시는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인구 또 감소 추세 갖고 있어요. 지금 평균 이제 잡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재정 자립도 또 50만 시 중에 중하위권 7위에 속해 있어요. 뭐 화성, 성남, 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 있고 인구도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요. 근데 이 자립도나 인구도 각 50만 넘은 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솔직히 인구수 50만 이상 시가 경기도에 몇 군데예요? 11군데. 지금 11군데, 예? 11개. 시 중에 최하위가 어디예요? 시흥시예요. 그다음에 안양시예요. 안양시라고요. 근데 간 넘은 데서 이게 급하게 하냐 이거죠. 물론 수원시, 뭐 용인시 다 100만 넘어요. 뭐 성남시도 곧 계속 유입돼서 곧 100만이 넘어가기로 보여지고 화성시도 조만간 100만을 넘기겠다 하는 시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이제 인구가 최하인 우리 안양시에서 이게 급하게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이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보여줘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냐?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여러 용역을 주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많아요.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단 말이지.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군다나 또 이제 지금 50만 시가 다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천시가 왜 그랬어요? 재정 자립도 때문에 이제 의원들도 그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동 문제 이런 게 기타 등등 때문에 이제는 약간 보류시켜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물론 과장님 말대로 이 안양시정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이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저희 주장도 아주 중요하다. 근데 굳이 우리가 50만 이상 도시됐다고 이거를 바로 해야 되냐? 이게 의문점을 놓는 거고요. 이거는 충분히 타 시의 시범 사례, 연구원들의 이동, 연구원들의 그 수행 능력 볼 게 많아요, 과장님. 근데 지금 자 봐봐요. 다른 시도 연구원들 타 시에 있는 연구원들을 스카우트, 더 많은 좋은 조건, 우수 인력 그렇게 빼가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그 많은 우수 인력하고 그 많은 또 연구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큰 시나 경기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이나 갈 데가 많은데 굳이 안양연구원에다가 설립한 데에서 우수 인력 연구원을 여기 온다? 그것도 인구가 이제 50만 간 넘은 시에 그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난립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연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또 이제 이 좋은 인재를 모시고 올라오고 그러면요 연구 인력비 출연금 규모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용역의 절감이 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학술 용역밖에 더 있냐고요. 다 나머지는 외부 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우리가 뭐 이 연구원들이 와가지고 기술 용역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다 줘야지. 지금처럼. 뭐 폐기물 용역, 뭐 정비통신 분야 용역, 뭐 시설 분야. 이분들이 할 수 없다고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다 외부에 준다고요. 연구 전문기관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각 분야에 지금 용역한다고 지금 뭐 복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는 복지 담당 연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도 지금 한번 나눠볼까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이 복지마다 전문이 다 틀리다고 해서 그 세부 사업 들어가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연구원이 노인복지 전문이야. 근데 우리가 학술용을 아동복지를 해야 돼. 이게 전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솔직히 외부 용역에 외부 인원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럼 예산은 또 추가가 되고 각 부서에 요청할 그
한다는 거죠. 그 분야면 그게 연구 용역이 정확히 나오겠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반대보다는 타시나 잘못된 사례 잘 짚어보고 해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구원의 기능 그 지자체 있잖아요. 서울연구원하고 이제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00명 가량 돼요. 200명 넘어가고 그 연구원이 물론 인구 대비 그 정도 인원은 있어서 여기서도 연구를 할 때 여기도 연구원이 모자라요. 여기서도 연구를 다 못해요. 인원도 모자르고 우리가 충분히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고 또 매칭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고 안 해왔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지금 뭐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그냥 지금 지자체에서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고 그죠. 또 인구도 저희가 50만 11개 시 중에 시흥시 다음이에요. 간 넘었어요. 이제 우리. 저희 밑에 시흥시밖에 없어요. 인구도. 현재 50만 넘는 시가. 근데 이게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과장님이 뭐 이게 좀 주신 거나 다 맞아요. 뭐 연구원 있으면 좋죠. 다 취합해서 만들고 축적되고 자료하고. 그럼 우리 특히 우리 안양시 공무원 분들께서요. 엄청나게 유능한 분들 많습니다. 충분히 용역해서 할 수 있고요. 다 받아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지금에 와서 할 필요성이 있냐?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우리 그 50만 이상으로 이제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니 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이제 100만 도시잖아요. 100만 도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화성, 성남도 곧 100만 들어가니까 그 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해서 우리 시에 걸맞게 안양시정연구원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 추후에 검토 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14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현재 비용 축에서 5년치 전제로 주셨지만 이거는 지금 추계잖아요. 이거 이상 제가 보기에는 5년 축에 인건비 상승시키고 그러면 200억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학술 용역한 비용보다요 훨씬 더 들어가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눈에 상식상에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 생각은 이 시정연구원이 뭐 이 방향이나 정책이나 이게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물론 데이터베이스 축적도 많이 해야 될 게 보이시죠. 여기 부서에서. 근데 지금 말고 타 지자체가 우선순위 하는 지자체를 보고 저희 안양시에 걸맞게 더군다나 안양시에는 뭐 아시겠지만 학술 용역할 게 크게 뭐 있어요? 안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용역해놓은 거 거의 다 있어요. 취합만 잘해가지고 각 부서에 있는 거 파악만 잘해도 되니까 굳이 현재 급하게 가지는 말자라는 게 본 의원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또 할 말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아까 이제 경기도 지금 이제 해당 이제 뭐 부천시, 만사시 등 여러 이제 50만 이상의 시에서 좀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뭐 성남이나 화성은 이제 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동제하면서 이제 세 개 구청을 다 없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복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도 37개 동을 알고 있습니다. 동을 달리 이제 원래대로 기능을 회복을 하다 보니 회복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막대한 이제 재정이 들어가고 또 우리 시보다도 동 재정 여건도 더 완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 시는 지금 이제 뭐 조례 뭐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용역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좋은 어떤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연구원이나 어떤 또 인근연구원하고 어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5년간 이제 그 제시된 예산은 저희가 정원 20명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기 운영하고 있는 수원이라든가 또 뭐 서울이나 경기연구원은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인력은 증원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너무 많다 이런 거를 저도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가 정원 20명이지만 우선은 한 3년 정도 이 정도 어떤 우선적으로 어떤 최소 인력으로 연구원을 좀 뽑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인원에 있어서는 어떤 정원의 어떤 상한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나 또 의원님께서 잘 감시를 하면서 인력이 불필요하게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리해 나간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좀 재정은 많이 지금 뭐 어려운 거는 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연구원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이라면 이런 걸 또 잘 쓰여지게끔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 또 불필요하게 좀 집행되고 있는 그런 예산 효율적인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또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 어떤 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면은 진짜 영역에서 제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어떤 특화된 또 우리 시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발전 또 도시의 뭐 가용 토지는 한계가 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또 인근 어떤 생활까지 유소한 인근 도시와의 어떤 또 연계성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가 행해하는 게 결국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한정된 어떤 토지와 또 어떤 우리 시의 여건 속에서 시민의 어떤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전문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간다면은 저는 좀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고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왕 시작할 거면은 하루도 빨리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다만 우선 작게 시작을 하면서 인근시의 어떤 또 거의 10여 년 되어가는 수원시라든가 또 뭐 고양시 이런데 어떤 사례 또 뭐 서울이나 경기연구원의 어떤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잘 또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잘 살펴서 처음에는 좀 작게부터 시작을 해 나가면서 어떤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빨리 좀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일 과장님, 조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주 시장님. 예. 뭐 제가 좀 하실 주변에서 말씀 좀 있으세요? 이권에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의원님들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미리 그 전에 이제 만나 뵙고 설명하면서 많이 좀 알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가 이제 가용 지원이 없고 재정도 어렵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러기 때문에 더 저희는 이제 이게 기관이 꼭 필요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또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100만 시 이상만 어떻게 보면 가능했던 어떻게 보면 특혜를 누렸던 사업이라면 50만 넘자마자 이제 다른 시도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만한 또 사유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제 인사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인사는 이제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명의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이제 분이 3분이고 이제 시장님이 추천하시면 4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절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자립도 부분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자립도 자꾸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예산을 좀 이렇게 좀 관련하는 부서에서 이제 입장을 드리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 이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 중에서 모든 사업을 다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만약에 되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용 지원 부분하고는 조금은 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럼 몇 년 뒤에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럼 물론 뭐 지금 뭐 없이도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해서 뭐 저희가 시정이 마비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타시에 비해서 저는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또 위상 또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은 어떻게 보면 그 산하기관으로 따지면, 공공기관으로 따지면 필수기구지, 이게 여기서 생산을 뭐 이렇게 뭐 수익과 대비 우리가 무슨 뭐 하나의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당장 또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1, 2년 안에 효과를 볼 수도 사실 없습니다. 이제 이 효과를 보려면 한 10년 뒤 정도나 5년 뒤 정도인데 그 노하우가 쌓인 상태에서 그걸 이제 발휘가 되는 거지. 그걸 지금 당장 들어오자마자 뭐 효과, 그건 사실은 그건 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지금 어느 용역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서두에 그 일반 현황, 그러니까 외부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안양 파악하느라고 거의 3분의 2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뭐 여기저기 섞어서 그런 게 많은데, 우리는 이런 거로 가면은 그런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싱크탱크를 이제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가 또 왜 이렇게 가겠습니까? 갈 때 다 이유가 있는데 이건 기본 조직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의 우리 안양시로 가기 위해서는 50만 이상이나 안양.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거의 선두권의 그 도시로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하는데, 물론 가영도 토지가 없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발전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 내실 있고 더 잘 되고 더 어떻게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없으니까 다른 시를 보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은 저희는 늦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저희 그 집행부가 만약에 조금 소홀하면 이런 걸 먼저,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지, 이걸 여기서 하나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요즘은 이건 분명히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하는 저희가 나오는 그런 자료 가지고 향후에 우리 안양시의 그 사는 미래들한테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이렇게 좀 좋게 좀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네, 과장님, 김대일 과장님. 네, 어쨌든 앞서 또 강익수 위원님하고 또 그 정환기 위원님, 어쨌든 우리 연구원 설립의 목적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우려 섞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쨌든 궁금한 점이 많고요. 앞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보면은 10쪽이에요. 10쪽 좀 봐주셔요. 10쪽. 수익 사업이 있어요. 연구원들의 수익 사업. 예. 이 수익 사업이란 게 뭔가요? 수익 사업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근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포나 의왕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 계약이란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저 연구원에서 이제 스톱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그런 사례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뭐 대행사 행사를 한다든가 학술 행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는요. 공유재산 15조예요. 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업 수익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청 내에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예, 사무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다는 얘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 6동에 농림축산근역본부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건물을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우리 이제 공유재산이지만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연구원 협의회는 지방연구원들의 협회를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30명 법에는 정도를 30명 만든다는 이내, 이사, 30명 이내, 이사급들로. 예, 30명 이내로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연구원들 말고 또 별도의 이사팀을, 예, 임원진 팀을 또 만든다는 얘기죠? 예, 이사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모든 게 이제 운영을 다 이사회에서 다 하거든요. 그럼 이사회에 나가는 또 지원 예산도 있지 않겠어요? 예,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있습니다. 네네. 네, 아까 이병준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이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보면은 어쨌든 우리 안양시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 또 정책 같은 거, 뭐 제도 개선, 연구 조사,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게 더 우선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정책에 나오는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 그런 걸로 다 그걸 더 우선적으로 하게 될까요? 말씀 좀 해보셔요. 예. 네. 이제 연구원에서는 어떤 총망라해서 뭐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지금 뭐 이제 우리 시에 지금 당면에 있는 뭐 현안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좀 뭘로 가져갈 것인가 연구를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단 이제 그 조직이 구성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라든가 예, 모든 거를 연구원들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다 수용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연구 과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취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시의 중장기 어떤 큰 틀에서는 이제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뭐 가져야 할 어떤 사업들 이런 거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전략이라든가 솔루션을 어떤 제공을 하고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두 가지 다를 이제 연구 목적을 삼는다는 얘기겠죠?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네. 시정의 모든 것은 예. 예, 다 이게 연구원에서 이렇게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명의 최소 인원으로 정해서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어떤 네. 빨리 선행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검토할 게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뭐 몇 개월 이내도 할 수 있고 또 뭐 1년 이상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 정해서 이렇게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구원을 설립을 하게 되려면은 제대로 된 그렇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연구원을 설립해야 되는데 예. 이게 20명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용역을 두 가지 사업을 다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20명 갖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 곳이 연구원 설립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큰 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할까? 지금 안양시는 진짜 정체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시는 지금 뭐 가용 토지도 별로 없는 데다가 지금까지 이제 재개발이나 그런 게 조금 있죠. 지금 뭐 정책을 세워서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연구원을 지금 설립을 해요. 지금 3, 40년 되는 공무원들이 3, 40년은 우리 안양시를 지켜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잘 알고 이 안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짠다면은 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부서에서 이 분야별로 얼마나 여러 가지 정책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을 활용을 해서 공무원을 모집을 해서 그런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일단 저희 공무원들은 또 어떤 순환제에 의해서 또 일정 기간이 되면은 그 자리를 계속 근무할 수 없고 이제 순환에 의해서 또 이동을 하고요. 그 따라오는 절차를 밟고 예, 오는 예.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정년까지는 다 안양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알고 예. 있다고 구체적으로 예, 알고 예, 있다고 물론 생각을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공무원들도 또 그 분야에 오래 또 하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연구원들은 말 그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시장의 싱크탱크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연구 자료나 어떤 우리 시의 각종 어떤 뭐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은 그런 게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연구 기간이나 이런 것도 단축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업무를 하는데 또 지원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실행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죄송한데요. 예. 일단은 공무원들이 이런 전문가를 뽑아서 그 팀을 이뤄서 한 부서에 팀에서 같이 의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네, 얘기입니다. 공무원 우리는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총회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엄격하게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계는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죠. 아 근데 저희 승인을 다 한계가 승인 왜 사항입니다. 없습니까? 다들 전문가인데 몇십 년을 일하고 다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정책을 하면서 3, 40년을 근무하셨는데 전문가들보다도 더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어쨌든 또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4항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기 의원님. 김 과장님, 저 아까 그 인근시에 아까 그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인근시 한 거. 그 인근시에 되면 우리 안양시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안양시정연구원 그 설립 그 타당성의 기록의 수립에 따르면 그 인접 지자체에서 우리 이제 안양시 연구과제를 수립할 수 있어서 기타 수입을 얻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월등한 규모의 경기연구원 또 도내에 특례시 연구원이 또 다수 설립돼 있잖아요. 거기를 선택을 하지 안양시를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자체 수입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연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구원 운영 특례시 수원 고양 용인 모두 정원을 충족하지 못했고요. 잦은 결함에 봐서 조직의 안정화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그 저경력자 정원의 단기 계약자를 다수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용인 그 100만 인구 시 도시에서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정연구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인력 연구원을 확보하려면 지금 앞으로 추계 계산 용역비는 엄청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안양시정발전 그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죠 시정연구원을 지금 설립하는 취지잖아요. 기초 시정연구원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50만 시도시가 다. 그럼 인력난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예요. 서로 경쟁이 있고 지금 용인시에서 지금 현재
연구원을 타 지자체에서 더 많은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제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을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또 조세 보세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예산 재정 투입에 비해서 운영 실적이 또 크지 않게 또 보여줘요.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는. 그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수입 창출이 어렵고요.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50만 시 중에 하위에 속해 있고요. 최하위에 갓 50만 넘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 저희보다 많고 재정 자립도도 중하위권에 속해 있어요. 50만 시도 중에 중간도니까 하위권에 속해 있는 시로서 지금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좀 더 논의하고 좀 더 깊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타 지자체나 보고 다 50만 시도시가 만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만들기보다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갖고 대체 인력이나 다른 방향 또 한번 대안도 생각해 보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까 저희가 뭐 시정연구원이 잘못됐다, 이걸 반대한다, 이거보다는 우리 안양시 재정이나 안양시의 여건 등을 기타 고려해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의원님. 예,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이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지금 용역했었잖아요. 예, 예. 최종 보고서 나왔나요? 예, 나와가지고 저번에 이제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이제 의원님들께 답변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용역 최종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다 전달하셨다고요? 아, 요약 보고서 요약 드렸습니다. 보고서를 전달하셨다고요? 예, 예, 예. 저는 지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다 주셨다고 하길래 예, 저는 다-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주신 거 맞으세요? 예, 예. 다른 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만 못 받은 건가요? 그때 이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는 그때 설명회 하면서 또 이제 제가 들었고. 시정연구원 그 관련해서 용역 그 보고회를 계속 갔었어요. 예, 예. 갔었고 그 이제 마지막 보고회까지 참석했었고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전달이 되고 이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과 그런 보고 자료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뭐 지금 다른 공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지금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예. 과장님, 예. 이제 궁금한 것만 여쭤보려고요. 예, 지금 우리가 11명이 지금 봉사를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예, 재능기부. 재능 기부요? 예. 그러면 더 마을마다잖아요. 예. 이게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인원으로 운영을 예정. 아, 그 예정이에요?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설명드려가지고요. 예. 내용은 다 아시는데 이제 각 동에 예. 동이라고 해서 각 동에 한 명씩인지 또 사업장 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좀.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도 많고 기타 우리가 이제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11분이 뭐 충분해 왔던 거죠. 예, 기존에는 뭐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 홍보라든가 기타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소상공인 각 주민들에게도요. 예, 예. 그럼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기존에 이제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도부터 이후로 시행은 쭉 해왔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어떤 수당이라든가 요 이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뭐 제대로 지급하면서 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예, 하고 실적은 있습니다. 좋고요. 예. 아니 그래서 그 실적이 좋으신 세무사를 예. 뭐 시상이나 그 비용이 추계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또 11분 중에 서로 이렇게 좀 하고 더 늘려서 하는 줄 알아가지고 궁금한 사항에 여쭤봤는데. 예, 우선 저희가 11명으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이 정도 인원은 충분하다고 제가 이제 판단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4건 정도 상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정도면은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상담 받아본 적하고 상담해본 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실비는 많지는 않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11분이 이제 위촉대 활동 중이어가지고 11분만 이제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누구나 뭐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더 받아주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요청은 11분이 하는데요. 이제 재능 기부다 보니까 예, 예. 이게 이제 특별한 보수나 이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위축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난 좀 실비 보상도 많지는 않은데 예, 이걸 해가지고 이제 홍보라든가 더 이제 되고 있나 궁금한 사항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쭤뵌 거예요. 다른 사항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적극 더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의원님.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전에 이 마을 세무사 관련된 걸 제가 솔직히 좀 처음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이 된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정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좀 더 이렇게 강구했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그때 팀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 우리 세무서 사무실에만 계속 계실 게 아니라 우리 예. 혹시나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우리 고객 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로 거기에 이렇게 상주하시면서 이렇게 그쪽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다가가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가지고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하실 의원님. 예, 추기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예, 이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동해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강익수 의원님. 네, 강익수 의원입니다. 우리 기관장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사항은 시장과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장기간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하며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강익수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해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익수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하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한기 의원님. 정한기 의원입니다. 안양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연구원의 설립 적정성 등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방금 정한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계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정한기 의원님이 동의하신 계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계류안에 대해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러 의원님들의 그 걱정과 그 염려 잘 알겠습니다. 그 연구원 설립은 저희 그 우리 시의 미래 발전 비전을 준비하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데는 다 같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저희 그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의혹만 앞서 그 의원님들께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의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재상정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일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오늘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염려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 걱정해 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준비해서 예,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해준 계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한기 의원님이 동의하신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동해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